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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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6월 2일 수요 마음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리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리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안도영 청년의 강연 그리고 박세현 교모님의 설교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안도영 교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사단 안도영입니다. 나이는 올해 22살이고 현재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마음공부학 여학생학사에 살고 있으며 교당에서는 영상미디어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정정 공부 시간에는 3학 중에서 사리연구의 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리연구의 요지에 이어서 사리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리연구의 목적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내고 일의 시비에 대해 걸림이 없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 문단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같이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이의 일로서 온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를 말하고 대소유무의 이치는
완고불변의 이치로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12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치의 종류는 셀 수 없고 일의 종류도 한이 없는 만큼 처지와 환경, 시대에 따라 12위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단정한 의복을 갖춰 입는 등 상황에 따라 입어야 할 의복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격식복의 차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 이치와 여러 일들 속에서 상황에 맞는 12이해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구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근을 운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이니 우리가 일의 12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하하여 전정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고비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전 수행편 고락에 대한 법문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고락에는 결국 우연한 것은 없고 우리 각자의 육군 동작으로 인하여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소유무와 12예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는 것은 활주 중에서 우를 의미합니다. 각자의 판단과 육근을 운용하는 일에 있어 12예를 알지 못하는 우에 빠져 있다면 육근 동작, 즉 하는 일이 모두 죄악을 초래하게 되고 대소유무를 알지 못하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즉 고락의 근원을 모르는 것이기에 결국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단락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유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고락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당연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인과 이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것이고 운 좋게 요행이 생기게 되면 그에 매일 것입니다. 요행은 인과응보의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 그로 인하여 낙을 버리고 고에 빠져 괴롭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봤을 때 찍었던 문제가 운 좋게 맞아서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나중에 또 시험을 볼 때에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인과를 모르고 운 좋게 높은 점수가 나왔던 기억에 매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무작정 찍는 문제가 맞길 바라는 것이 요행을 바라고 그에 매여서 결국 이후에 내 자신에게 있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천주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 이처럼 대소유무와 12예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고락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로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 매사 하는 판단, 육근 동작에 대하여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예를 사리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연마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등급의 조항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문 참고해 주시고요. 이처럼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한 분석과 일에 대한 12예가 잘 되는 사람은 사리연구를 통해 지혜가 밝아지게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 속에 판단을 내리고 취사를 하는 과정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리연구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대산종사 법문집 수행편에서는 사리를 연구하되 견문하고 사색하고 수정하는 공부를 억만 번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견문입니다. 견문은 보고 듣고 배우는 공부를 말합니다. 학교에 가거나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밖으로 보고 듣는 데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견문은 사리를 알아가는 공부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생입니다. 견문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것을 그냥 쌓아놓지 말고 해당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왜 옳은지,
그러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어떤 일은 무슨 이유로, 무슨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새로 들어온 지식에 대해 이해가 되고 자기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중입니다. 닦을 수에 증득할 증자로 끊임없이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사색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진리의 세계가 존재하고, 이 진리의 세계를 알기 위해 의심을 통해서 의심을 뭉치면은 내 마음에 본래 갖춰져 있는 지혜가 발현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 등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이치에 대해 보고 듣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때로는 일심으로 심오한 진리에 대해 다가가면서 사리연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 단락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 사리연구의 결과.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사리연구 공부를 계속해서 오래오래 해나간다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그에 대해 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12의 분석이 확실하게 잘 되고 모든 일들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강연을 마치면서 수요공부방 주제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 주제에 대해 연마하셨던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리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요즘 제가 지나가고 있는 순간들에 대해 그리 생각을 하지 않고 인생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오고 있었다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취사를 하지 않도록 사리연구를 통해 지혜를 길러나가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연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도영 교우가 우리 교당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1등이 송정원 교우님이고 두 번째로 안도영 교우가 제일 많이 들어서 아까 말한 것 중에서 견문이 가장 많이 돼서 그런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해줘서 제가 이어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리연구 이제 두 번째인데 좀 간격이 있었어요. 예. 지난달에 하고 이번 달에 이어서 하는데 지난달에 했던 사리연구의 요지에서의 핵심은 모든 것을 대소유무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저를 바라볼 때도 대소유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도영 교우가 강연할 때도 대소유무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것도 대소유무로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주로 바라보던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 대소유무로 바라봐야 된다. 예.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서 대소유무의 이치에 토를 못 대고 수행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항상 모래밥밖에 되지 않는다. 왜 모래밥이라고 했을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소유무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대자리와 소자리와 유무자리를 동시에 같이 보는 건데 우리가 대소유무의 토를 떼지 않으면은 대자리를 볼 때는 대자리만 보고 소자리를 볼 때는 소자리만 보고 유무자리를 볼 때는 유무자리만 봐요. 세 개가 서로 연결돼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 가운데 소와 유무를 봐야 되고 소 가운데 유무와 대를 봐야 되고 유무 가운데 대와 소를 봐야 돼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손가락을 보면은 저의 손가락과 봄을 동시에 박세훈이라는 사람을 봐야 되고, 그죠? 박세훈이라는 사람을 본과 동시에 또 이 손가락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그냥 대소유무를 이론적으로만 알면은 각각 따로 논다. 그러면 이제 모래밖에 안 되는 거죠. 대자리에 떨어지거나 소자리에 떨어지거나 유무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대소유무와 12이해에 대한 사리연구의 요지의 핵심은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한 12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의 12이해에 떨어지는데, 중생은 나한테 이로운 것이 옳은 거고 나한테 해로운 것이 그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소유무의 이치를 아는 우리 공부인들은 다르잖아요. 예. 시를 행하면 반드시 이롭게 되고 비를 행하면 반드시 해롭게 되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그죠? 예. 이로운 것이 시고 해로운 것이 비가 아니라. 예.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한 12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사리 연구를 어떻게 하냐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병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막 병진이에요. 새스랑의 쇄골이라고 했었는데 새스랑은 잘 경험이 없을 테니까, 예, 사막이란 것은 병진을 해야 되는데 사리 연구를 하면서 정신수양과 작업치사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리 연구가 내가 판단력이 부족하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사리 연구력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의 수양력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 딸이 이번에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을 보여줬어요. 예.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틀린 거에 대한 사인을 받아오게 했는데, 서로 틀린 것을 한번 맞춰봤더니, 한 70점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본인이 20문제 중에서 6개 틀렸는데 네 문제는 본인이 아는 거였어. 예. 2문제만 몰랐었던 거였어요. 예. 그럼 뭐예요? 예. 그것은 정신수양이 잘 못된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시험 불안이 이런 거예요. 시험 불안. 그렇죠? 여러분들, 사리 연구력만 가지고 판단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시험 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네. 쟤 노는 것 같은데 시험을 잘 보는 애가 있고, 쟤는 계속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시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차이는 뭐겠어요? 수양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수양력 위에 쌓은 연구력이라야지 제대로 된 연구력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을 망치거나, 그렇죠? 내가 어디 회의 가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회의 가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내 자존심을 확 건드렸어.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양력 위에 쌓인 연구력이 제대로 된 연구력이다. 그러니까 수양력과 연구력은 절대 따로 가지 않아요. 예. 내가 연구는 많이 했는데 뭔가 제대로 된 연구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수양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사리의 연구의 목적에서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예의 일로서 운전하잖아요. 예. 과거 도과에서는 도옥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대소유무의 이치,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이치, 마음에 대한 원리를 잘 밝히면은, 저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제 법회를 보고 우리 같은 교화단에서 해보면은 교리를 잘한다고 해서 실생활에 밝은 것은 꼭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소유무의 이치만 밝아도 도인이라고 했었는데 추앙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교리 실력만 좋다고 해서 도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12예도 잘 운전을 해야지 지금 시대에는 도인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소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예가 중요해요. 12예를 잘 운전하기 위해서 대소유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주의 진리를,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주의 진리가 마음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려면 우주의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12이해를 잘 운전하기 위해서 대소유무가 중요한 거지. 대소유무 이치 알아가지고, 멋진 말 하려고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대소유무의 이치는 망고불변의 이치예요.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았을 때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사계절과 1000년 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요? 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예?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데 1000년 전에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소유무의 이치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이치예요. 예,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대소유무의 이치는 깨쳐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은 12의 1은 여러분들 이 말 모르는 거 없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그죠? 예. 저도 우리 실습교모님이 오셨는데 오늘 갔어요. 예.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밥 먹으면서 우리 실습교모님한테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있더라고. 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잠깐만 방심하면은 과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계속 우리 실습교모 한테 과거 얘기하고 12이해라는 것은 1000년 전의 12이해와 100년 전의 12이해와 지금의 12이해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실습교무님이 가셨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교당했고 학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네. 운전을 한 사람도 바뀌잖아요. 12이해는. 그죠? 네. 그래서 대소유무는 망고불변이고 12이해는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 중에서 뭘 모르는 거예요? 유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내가 우리 한 20년 가까이 후배가 될 거예요. 그 시습교무님이. 근데 나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그걸 하면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치는 망고불변이고 12위에는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대소유무의 이치를 가지고 12위에를 운전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훨씬. 예. 대소유무의 이치 깨닫는 것도 힘들지만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된 우주 만유를 보면서 12위에를 운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교리 공부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사람 상대하기 힘들죠. 그게 12위에 운전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 운전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있어요. 홍상수 감독의. 예. 그것이 이제 그게 두 부분은 아니거든요. 앞부분은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후반부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그 남자 주인공이 유부남이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유부남인 줄을 몰랐을 때와 후반부는 알았을 때예요.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 12회가 바뀌잖아요. 그죠? 예. 유부남이었을 때와 유부남이 아니었을 때 바뀌잖아요. 12회가. 예. 교제의 도가. 예. 그러니까 12회라는 것은 정말로 복잡해.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소유무 이치 알았다고 가만히 그냥 한가하게 있고 12회를 밝히지 않으면은 선천시대 도인이 되죠. 예. 저도 그때 참 12회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12를 안 듣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어떤 우리 동기가 자기는 무사고 뭐 20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년 동안 운전을 안 했더라고요. 예. 면허가 장롱 면허였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대소유무의 이치는 알았어. 예. 그런데 시비를 듣기 싫어서 예. 일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예. 일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피곤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여러분들 혼자서만 살고 일 안 하면은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임원들을 맡고 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사람 한 명 만나면 시비가 거기서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일 하나 하면 시비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초보 운전이라도 운전을 해야지 운전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초보 운전 시기를 잘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시기를. 근데 그 시기를 못 넘기면 평생 운전 않고 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살면서 한 번도 반장이나 임원 같은 거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비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시비 예를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과가 무서워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만 못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장이나 수석 차장이나 단장이나 중앙을 맡고 있는 분은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화가 잘 안 되더라도 그 12예를 운전하면서 얻는 연구력은 엄청나게 지금 증장이 됐을 거예요. 연구력이. 예. 그러니까 시비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사실은 문제예요. 모르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면 할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끝까지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을 잘하고 있는 걸로 하면 안 된다. 일을 안 해서 운전을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예. 일을 해보면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전개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나와요.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 예. 제가 우리 준성교원한테 질문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사라져가지고 못했네. 예. 근데 더 어려운 게 나와서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있어요? 예.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뭐예요? 예. 예. 준성교우가 공부를 많이 하네요. 네.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오는 고락과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건 지어서 받는 고락이에요. 예. 선진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에요. 예. 뭐냐면은 내가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 고락 있잖아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예. 내가 괴로운데, 괴로움의 원인을 괴로울 때마다 다 알아요, 100%? 모르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어떤 경우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라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락. 예.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원인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원인이 없다는 건 다른 거죠. 내가 원인을 모를 뿐이에요. 예. 내가 아직 대소유무의 이치를 몰라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몰랐다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몰라서. 예? 내가 전생에 지은 것은 모를 거 아니에요. 예. 과거생에 지은 것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면은 3세 인과가 보이겠죠. 예. 그래서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에 속으면 안 돼요.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있다고 하면은, 예? 내가 짓지 않고도 받는 고락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원인을 모르는 고락일 뿐이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써놓은 걸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리 연구의 목적을 보면은, 다 읽었으니까 넘어가면은,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예. 아까 같이 이제 우연한 고락을,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살면 어떻겠어요?
우연한 고락이 많아지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한 고락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예,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우리 일원상 서문에 뭐라고 나왔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나왔어요. 예.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산다는 건 뭐냐면은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단촉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3세를 보지 못하고 현생만 보는 거예요. 현생은 고사하고 지금밖에 못 봐. 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예. 단촉.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한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예. 인과보응이 이 생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생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생각이 단촉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내가 길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80 죽음 생각해요? 죽음 생각 못하죠? 근데 죽는 순서 있어요? 태어난 것은 순서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봐봐, 죽음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소유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 예? 그리고 마음이 편협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간적인 거예요. 편협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회장님은 청년의 전체를 볼 가능성이 높고, 예? 우리 단장님은 단 전체를 볼 가능성이 높고, 우리 단원님은 내 삶을 위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더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능성은. 그래서 편견과 주관과, 그죠? 편견이 있는 사람은 내 지식에 사로잡혀서 더 큰 걸 못 보고, 그죠? 주관이 있는 너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 편협한 거 아니에요? 예.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사심이 많은 사람은, 공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공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이란 것은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다는 건데, 생각이 단촉하다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시간적으로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예. 주식을 투자해도 단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마음이 편협하다는 것은 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이것이 이제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에 잘 안 와닿잖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좀 먼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원망 전문가가 돼요. 원망 전문가. 예. 내가 살면서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거나 원망심이 많이 드는 사람들은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른다는 것은 인과보응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한테 온 것을.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지었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체이탈을 해버려. 억울해. 나는 짓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보면은 과는 알면서 이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는 거의 다 알아요. 과는 고와 낙이니까. 그쵸? 과는 괴롭거나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괴로울 때는 알잖아요. 그죠? 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과는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라는 것은 나를 즐겁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는 알아요, 여러분들? 이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괴로울 때, 그러니까 내가 원망심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을 알면은 감수불보되잖아. 내가 그렇게 지었으니까 받겠지. 근데 원망심이 많다는 것은 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감수불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과는 신경 쓰면서 인은 신경 안 써. 내가 지금 받는 거는 되게 억울해하고 내가 왜 이것을 받지?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데 내가 그 전에 무엇을 지었는지는 신경을 안 써. 그리고 반대로
죄를 짓고 나서 복을 받기를 바래요. 우리가 계문을 그렇게 어겨보면 많이 긋잖아요. 저도 많이 그어요. 예.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저도 다 먹으면서 왜 살이 안 빠질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짧은 인과도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복을 받길 원해요. 이것은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르면 원망 전문가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왜 이것이 나한테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거든.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괴로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원망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소유무의 이치를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판단하려면은 내가 원망 생활을 하느냐 감사 생활을 하느냐 보면 돼요. 예.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었지. 예.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을 모르는 거예요. 예. 감수불보가 안 돼요. 사리 연구의 목적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았고, 그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어떤지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리 연구를 통해서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연구력이거든요.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거.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미리 연구해야 돼. 예.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사리 연구를 많이 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막 판단력이 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미리 연구해야 돼. 예. 그리고 실생활에 다다라서 분석해야 돼요. 예. 책으로만 분석하면 의미 없어요. 두 가지가 앞에 핵심이에요. 미리미리 연구해야 되고 실생활 속에서 깨우쳐야 돼. 근데 그 방법이 아까 어떤 거냐면은 문사수예요. 문사수. 이것이 이제 대산 종보사님께서 사리 연구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방법을. 예? 그러면 이것이 문사수인데 이것이 원래 불교에 있어요.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 문사수예요. 이것을 대산종사님이 조금 다르게 해석했어요. 문견, 사색, 수중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 도영교우가 잘 밝혔는데 문사수.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사리 연구는 문사수를 해야 돼요. 문사수 계속 해야 돼요. 문사수. 네. 문견은 뭐냐면은 문자는 들을 문자예요. 견자는 볼 견자예요. 우리의 정보의 90% 이상이 듣고 보는 걸로 오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문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의 확장이에요. 여러분들. 지식. 예. 지식의 확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풋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질적으로 떠나서, 그죠? 여러분들이 교전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지능 지수가 똑같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많이 읽은 사람 많이 알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문견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법회에 많이 온 사람이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법회는 문견에 가까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견이란 것은 정보의 확장이에요. 정보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양적인. 그리고 문견은 남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들은 거잖아요. 들은 지식은 내 게 아니에요. 예.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풋을 일단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예. 문견. 그 다음에 순서인 거예요. 문견을 많이 하면은 지금도 문견이죠. 그죠? 예. 사색을 해야 돼요. 사색이라는 것은 생각사자와 찾을 색자잖아요. 그죠? 색인할 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찾아야 돼. 예.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마다 그냥 네이버 네이버에다 검색. 저는 네이버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대가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하고 찾으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예. 사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보사님께서 내 안에서 내 거와 소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지? 예. 내 안에서 굴리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많이 들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사색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다 나와. 네.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다 빠져나가요. 사색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어려운 용어로 내면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 내 안에서 자꾸 굴리는 거예요. 왜 교무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되지?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그리고 정확한 이해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지혜로 가. 아까까지는 지식이에요. 예. 내 경험과 대조돼 가면서. 이것은 내 것이에요. 아까 것은 남의 것. 문견은 남의 것. 사색은 내 것이에요. 예. 그 다음 단계가 문사수, 수중이에요. 수중. 수중이라는 것은 닦을 숫자에다가 증거할 증자, 증명할 증자거든요. 닦아서 증명하는 거예요. 닦아서 증명하는 거. 자,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닦는 것은 언제 해요? 여러분들이 무시선을 하긴 하지만 주로 경계당에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중이란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대산종사님께서는 보림 함축하여 증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성은 앞으로 7살이면 한다 그러잖아요. 견성은 그냥 마음 보는 게 견성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마음을, 본래 마음을 볼 줄 알면 견성이란 말이에요. 견성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수중이 어려워요. 수중은 뭐냐면은 그 원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얼음이 물인 줄 아는 것이 견성이라면은 얼음을 녹여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는 것이 수중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수중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성을 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수중을 해야 돼. 수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하다가 탁 깨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고누고 문견 한 다음에 사색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탁 깨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대산상사님께서는 에디슨 예를 들었어요. 예. 에디슨이 계속 하다가, 계속 일을 하다가, 근데 그 사람 에디슨이 문경과 사색을 계속 하다가 탁 깨쳐서 발명을 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수중이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그 일의 아르마리. 하나의 일을 하면은 하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본적인 대자리에서는 깨치지만은, 소자리는 또 다른 거예요. 유문자리는 또 다른 거고. 그래서 견문, 사색을 하다가 수중까지 가야 돼요. 수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하면은 실천적 지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천적으로 아는 것. 예. 실천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춘 일기 쓴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본 수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못 가져가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자, 문사수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강령이에요, 강령. 사리연구의 강령. 그러면 사리연구의 방법은 뭐예요? 11과목이잖아요. 그죠? 11과목 중에서 사리연구 과목 뭐뭐 있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계일기 6개 있어요. 6개. 네? 자, 문견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경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0%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딱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전 공부하는 것은 문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경전 공부하면서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경전 안 들어와요. 경전할 땐 일심으로 그냥 경전 읽어야지. 그죠? 문견이에요. 그죠? 예. 지금도 경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들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전 읽을 때는 견이잖아요. 그죠? 문견은, 경전은 그래서 문견이에요. 회화는, 여러분들 단회에서 회화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문견과 사색이 이루어지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경청해야 돼. 그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할 때는 문해야 돼요. 예. 문할 때 색하면 안 돼. 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들어요. 들으면 문견해. 그러고 나서 단장님은 뭐 해야 되잖아요. 사색해야 되잖아요. 단원들이 문답감정 해줘야 되잖아요. 묻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때 뭐 해요? 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하잖아요. 찾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회화는 제가 보기에는 문견과 사색이 같이 이루어져요. 예. 그 다음에 의두는 어때요? 의두는 주로 사색이죠. 그죠? 예. 의두 연마할 때 막 많이 들어요. 와서. 예.
의도는 주로 사색이에요.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성리는 뭐예요? 성리는 제가 보기에는 사색이면서 수중이에요. 왜냐면 성리는 해결하여 알자 하며 뒤에 있잖아요. 그죠? 예. 성리는 해결해서 알아야 돼. 뭐냐면 그것은 생활 속,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성리가 아니에요. 생활로 나터져야 돼, 지금. 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하고 있으면 성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사색은 하는데, 성리는 아니잖아. 그죠? 예. 성리라는 것은 사색이면서 수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감정을 못 받았어요. 예. 저도 이것은 이제, 이거 사리 연구 연마하면서 오늘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이제 스승님한테 한번 감정을 받아야겠죠. 예. 그럼 강연은 뭐예요? 강연은 문견, 사색, 수중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강연은 여러분들이 깨칭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소한 깨침들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냥 화가 났다. 이렇게 안 끝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서 때렸다. 이렇게 안 끝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연은 문견, 사색, 수중이 다 들어가는데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거죠. 예. 강연은. 예. 그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거고요. 격식을 갖춰서. 정기일기는 뭐예요? 문견, 사색, 수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문견. 예? 여러분들 정기일기, 감각감상과 심신작용처리권이 있어요. 감각감상은 뭐예요? 사색이에요. 주로. 그죠? 사색이잖아요. 문견 사색이에요. 문견 사색. 보면서 생각을 해. 수중까지는 못 갈 수도 있어. 예. 감각감상은. 그렇죠? 근데 심신작용처리권은 어때요? 자, 감각, 감상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견, 사색.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정기일기 쓴 걸 가지고 지도교무한테 감정까지 받으면 수중까지 갈 수도 있겠죠. 예. 문견, 사색, 수중이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근데 감각, 감상은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정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일기가 핵심이에요. 정기일기가 대소유무 이치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각 감상만 쓰면은 일에 어두운 사람이 돼. 예. 맨날 막 어려운 얘기나 하고 교리적인 해석만 한단 말이에요. 생활은 엉망일 수도 있어. 예. 그러면은 심신작용 처리권은 뭐예요? 12예를 밝혀서 예? 예?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취사의 능력을 얻으려면은 12예를 밝혀야 돼. 반드시. 예. 그래야지 취사를 하잖아요. 시를 취하고 비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일기를 쓸 때도 심신자격과 감각감상이 균형 있게 써야지 이게 사리 연구가 원만해져요. 그렇죠? 감각감상은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거고, 예? 심신작용처리권은 12예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2예를 운전하려면은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지 않으면 제대로 12예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밀도 있게 사리 연구한다면은 심신작용 처리권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도 일기 제출할 때 써놓은 거 없으면 감각감상 쓰잖아. 어? 그렇잖아요. 냉정히 얘기해서 본문 하나 읽고 이렇게 듣겠다고. 근데 심신작용 처리권 나오기 어렵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일기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정기일기가 사리 연구의 핵심이에요. 정기일기를 많이 쓰면은 문견, 사색, 수중이 다 돼. 예. 그리고 경기일기 쓰려면은 경전도 봐야 되고 회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성리도 연마해야 되고 의도도 해야 돼요. 사리 연구의 종합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법회 때 정기일기 발표하잖아요. 예. 그것이 사리 연구의 결정체고. 그리고 앞으로는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균형 있게 쓰세요. 그래야지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예를 운전하는 그 역량이 같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사리 연구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세요? 예.
네, 청년 일단 박준성입니다. 혹시 직접적으로 연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아까 12이해가 이제 변한다 하면서 12이해를 운전하는 사람도 변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이해를 운전하는 대상이 꼭 사람으로 한정되는 건가? 아니면 뭐 일체 생명이 다 12이해를 운전하는 걸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2이해라는 것은 일을 말하잖아요. 이치는 대소유무고 일은 12이해잖아요. 근데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내 말은 이거예요. 내가 12 운전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의 12이해가 바뀔 수가 있어. 나 때는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나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스교무는 바뀌었어요. 12이해 운전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근데 일은 같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단원들이 바뀌면 또 이제 12회가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우리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법회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12회가 좀 약간 변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돼. 운전하는 것이. 그죠? 예. 도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또 혹시 있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에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바라보고, 그죠? 예.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소유무의 이치의 관점으로 바꿔서 모든 것을 내 일상이나 사람이나 내 일터에서 대소유무의 이치로 봐서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문사수로 문견, 사색, 수중을 통해서 사리 연구력을 높이시는 것이 좋은데 정기일기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양 있겠습니다.